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저희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거를 꼽는다면 FOMC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지금 사실상 이번 달 FOMC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9월 달 인하 가능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 멘트 나온 게 그렇게 썩 시장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물가 둔화되는 흐름이라든지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미국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과 관련된 서베이 지표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3분기 시점에 들어가면 경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일단은 인하 가능성을 조금 보고는 있는데요. 그럼 일단은 저희 이슬비 차장님이 채권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월 FOMC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준금리는 동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점도표가 3월에는 올해 3번 정도를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이번에 예상했던 2회 정도로 축소될 거라고 했던 것보다 좀 더 호키시하게 한 번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좀 호키시하게 해석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워낙에 5월 CPI랑 같이 발표가 됐는데 5월 CPI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일단 FOMC 점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번으로 축소는 됐지만 앞으로 3개년 동안의 인하 경로에서 거기서 제시했던 금리는 또 유지가 됐습니다. 3년 동안 9번을 인하하겠다라는 게 3월에는 올해 3번, 내년 3번, 내후년 3번인데 이제 그게 연간 올해는 한 번, 그 다음에 4번으로, 그러니까 총 횟수 인하 경로 자체는 유지가 돼서 저는 올해 한 번으로 조정된 부분은 워낙에 1분기에 과열됐던 지표에 따른 변화였지 이게 인하 경로의 자체가 흔들린다거나 롱거런 금리가 올라온 거 대비로는 어쨌든 9번 인하가 유지된 거는 그렇게 호기시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월 CPI랑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 일부에서는 FOMC보다 5월 CPI 관련한 이제 금리 인하 영향이 더 컸다고 해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CPI에 대해서 이번에 파월 의장은 이번 점도표랑 경제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5월 CPI 내용을 보면은 헤드라인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요. 그래서 3월에 높아졌던 부분이 지금 4월, 5월 들어서 계속 0.1%포인트씩 헤드라인이 내려온 상태고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중심으로 좀 안정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주시하는 슈퍼코어도 전월 대비로 지금 되게 오랜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3월까지, 4월까지 계속 높은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이번에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근원 물가, 근원 서비스 중심으로 안정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서 6월 FOMC에서의 점도표 이제 올해 한 번으로 줄어든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6월 FOMC에 대한 좀 이런 해석과 최근의 지표 둔화랑 맞물려서 보면은 9월의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4월에 대비해서 YOY로 0.1%포인트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네. 사실 그게 과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상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이제 둔화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게 주거비인데, 사실상 주거비는 MOM으로 0.4%씩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은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영이 늦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사실상 주택 시장이 어쨌든 수요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이제 3분기 때 저도 이제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의미 있게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지표는 둔화되는 거는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만약에 안 떨어지면 생각만큼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럼 내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고 왜냐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수요는 올라오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이민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이제 그거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생각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팀장님이 그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을 전망에 대한 근거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연말에도 연준이 이번에 SEP에서 제시했던 코어 PC에 미트 못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가 2회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점도표를 믿기로 했습니다. 1회 인하하는 걸로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생각보다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고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 자체가 하반기에도 사실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이제 물가가 좀 덜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 공급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피크 대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하반기 때 이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향후에 금리 인하 횟수를 추정하자면은 1회 정도 그리고 연말에 가까운 시점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9월달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솔직히 이제 이거를 두 차례 정도 해줄 수 있을 만큼 지표들이 이제 받쳐줄 수 있을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이제 계속 들어서 솔직히 고민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략을 짤 때 결국은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회사채 같은 걸로 이제 이자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지금은 채권 쪽에선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전반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 일단은 뭐 연준은 얘기했으니까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망과 더불어서 하반기 전략을 좀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네.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본부장님 두 분 말씀보다 미국 물가도 좀 더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5월 CPI랑 PPI 반영한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추정하고 있는 5월 PCE 물가도 전월 대비 0.1로 뚜렷하게 낮아지고 YOY 2.56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9월 FOMC쯤 되면은 지금 그 SEP에서의 연말 그 근원물가 PCE가 조금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오히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9월, 12월을 저희는 기본 시나리오로 인하 두 번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은도 올해 이제 미국이 두 번이라면 한은도 이제 두 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은 미국이 9월에 한 다음에 한국은 내수 쪽에서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10월, 11월 좀 뭐 연달아 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하는 걸 보고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서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을 보고 있고요. 근데 한은 같은 경우도 아직은 미국과 유사하게 지표를 확인하겠다. 특히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겠다. 왜냐하면 고물가가 지금 소비를 어쨌든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정돼야 이제 소비 쪽에서 내수도 좀 긍정적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제 한은도 물가에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1분기 내수가 좋았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요인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최근에 월간 산업활동 동향들을 보더라도 이제 내수 지표는 지금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수가 인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선 모멘텀이나 조짐이 지금 좀 부재할 걸로 보여서 그래서 7월 금통위 때는 아마 이제 2분기 GDP 숫자를 보진 못할 것 같아요. 7월 11일이 금통이고 2분기 GDP는 7월 25일 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지난달 금통위 그 의사록을 보면은 지금 예상보다 그 전보다는 좀 상당히 도비시한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7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 의견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3개월 내에 인하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위원 그 한국은행만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기존에 한 명이 두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금통위 이후에 GDP에서 이제 그 7월 말에 나올 GDP에서 내수가 다시 좀 작년 4분기처럼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은이 8월로 인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 달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FOMC랑 그리고 미국 5월 CPI 보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상당히 계속 미국의 강세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3년물이 지금 3.25 정도로 지금 이미 한 번을 풀리 반영한 상태인데 지금 하반기에 윅비 관련한 이슈도 긍정적이고 지난달 FOMC도 좀 그 채권 시장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외국인도 국제 선물 중심으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털 그리고 통화 정책 그리고 수급 측면 모두에서 지금 상당히 좀 국내 채권 시장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0월 인하 가능성을 저희는 기본으로 보고 있지만 뭐 8월 인하 가능성도 당겨진다면 지금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채권 시장 강세를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는 이제 아마 커브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인하를 시작했을 때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원래 인하기에는 커브 예. 스티프닝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의외로 되게 플랫되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네, 네 그 맞습니다. 커브가 다시 플랫되긴 했는데 이제 수익률 장기 쪽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려갔는데 네. 그럼 결국은 인하 시작하면 장기 금리가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올라오기보다는 덜 하락하는 정도로 하락하는 보고 정도? 있고요. 네.